제주산 계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란 유통은 재개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학위를 빌려 수십억 원대의 사업을 따낸 해양조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들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친구에게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전직 신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세기 제주에 왔던 하멜 일행을 추모하는 새로운 위령비가 세워지면서 정확한 표착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국적으로 계란에서 잇따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산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산 계란의 유통이 허용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내 양계 농가에 내려졌던 출하 중지 조치가 하루 만에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양계 농가 30곳에서 계란을 30개씩 수거해 조사한 결과 피프노릴 등 닭에게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나 기타 향균, 항생 물질이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된 계란까지 회수했던 양계 농가들은 하루 만에 출하를 재개했습니다. 농가들은 제주도로부터 안전하다는 검사 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 농가에도 큰 지장이 없이 출하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도 하루 만에 다시 채워졌습니다. 도내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주산 계란은 껍질에 이처럼 16번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은 계란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좀 꺼리긴 하죠. 아무래도 며칠 계란 못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덜 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제주 지역에서 소비되는 계란은 하루에 53만 개. 이 가운데 95%는 도내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이곳에서 출하된 계란의 추적도 쉽지 않아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제주산 계란은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검사 증명서가 발급된 제주산 계란만 급식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금까지 제주산 무항생제 계란만 급식에 쓰고 있지만 다른 지역 계란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제주 MBC가 단독 보도했던 해양조사업체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돈을 주고 학위를 빌렸고 공단 직원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입찰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바닷속에 해초숲을 만들겠다며 인공어초가 투입된 해역입니다. 해초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 촬영을 합니다. 해양조사업체는 이 같은 해중림 모니터링 사업을 1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5분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이 같은 해양생태조사 용역사업 30건의 규모는 45억 원. 석박사학위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업을 낙찰받은 해양조사업체 8군데는 전직 교수 등 20여 명에게 매달 100여만 원씩을 주고 학위나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이센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직원들도 문제였습니다. 직원 36살 김모 씨는 업체에서 2,800만 원을 받은 뒤 공단의 용역사업 예산안을 SNS로 보내줬습니다. 또 다른 직원 36살 최모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월 22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상주 인력이 많은 기술사들이 많은 업체를 가점을 주자 그러한 회의 자료를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뇌물수수와 국가기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와 공단 직원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친구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전직 신협 임원이 적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진입 도로조차 없는 맹지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모 신협 전 상무인 45살 양모 씨가 이 땅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 45살 이모 씨에게 대출해준 돈은 5천만 원. 신용불량자인 친구에게 감정평가액의 70%나 초과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양 씨는 이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자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땅값을 10배 부풀려준 뒤 5천만 원을 불법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양 씨가 이런 수법으로 85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불법 대출해준 돈은 38억 원. 이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이자가 연체되자 양 씨가 보관하던 신협의 배당금 2,700만 원으로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당장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밖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신협 측은 불법 대출된 38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고 이 씨가 땅을 살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6년 동안이나 계속된 불법 대출은 지난해 신협 중앙회의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을 해준 양모 씨와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이모 씨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양 씨의 지시를 받아 부적절하게 대출 업무를 처리한 신협 간부 현모 씨에 대해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진입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우도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번 명령으로 상인들이 중대한 경영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관광객들도 통행 제한으로 얻는 이점이 있고 상당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세기 제주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선원 하멜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유럽에 알렸는데요. 난파석으로 숨진 하멜 일행의 위령비가 용머리 해안이 아닌 대정읍 신도리에 세워지면서 정확한 표착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1653년 8월 16일 일본으로 가다 폭풍을 만나 제주로 떠밀려온 네덜란드 상선 스페르웨르 후 이 배에 석이었던 하멜은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됐다 탈출해 하멜 표류기를 남겼습니다. 하멜 일행이 표류한 지 364년 만에 당시 난파사고로 숨진 선원 28명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위령비가 세워진 곳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1리. 1694년 제주 목사를 지낸 이익태가 쓴 지역록에서 하멜 일행의 난파 지점이 대정현 대하수 근처라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신도리 인근 농각포구의 옛 지명이 대하수포였던 점을 들어 지역 주민들이 위령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 세우게 되는데 앞으로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하멜을 기리는 기념탑이 지난 1980년에도 서귀포시 용머리 해안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2003년에는 하멜이 타고 온 상선 모형까지 만들어져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착지에 대한 논란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아시는 분도 없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 없습니다. 하멜 관련해서. 역사학계에서도 신도리 일대 해안이 하멜의 표착지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표착지 지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신화 역사 월드에 헐리우드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람정 제주개발은 최근 미국 라이언스케이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19년까지 야외 영화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헝거게임과 트와일라이트 등을 주제로 한 놀이기구와 체험관, 기념품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제주시 노영동에 드림타워를 개발하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이 외국인 카지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이번에 조달한 400억 원은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의 운영권을 사들이고 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천주교 주교에 임명된 문창호 신부가 4.3과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창호 주교는 오늘 신성여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3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연대와 솔선수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제4대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세 번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재공모에서도 적격자가 없어 사장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다시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사장은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10월쯤에나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광복절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드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82%나 줄어든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10%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41살 진모 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직 상태라고 속여 제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